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작권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안나영입니다. 자,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 좀 어떤 상황에 클릭을 하게 되셨을까요? 자, 아마도 정말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과 좀 더 효과적으로 혹은 다양하게 소통을 해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어떤 저작권 항목들을 체크해 보기 위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지만 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어떤 내용 증명이나 혹은 경고 메시지를 받은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그 복잡 다단한 이 저작권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포괄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어떤 궁금함이나 어떤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찾아보거나 혹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같은 그런 전반의 구색을 한번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선 저작권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네 화실회를 다녔었는데 그 선생님이 내주신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자화상 그리기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직접 보는 것에 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좀 열심히 한번 그려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괜찮지 않으세요? 다름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이 작품을 봤던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좀 다시 그리라고 제 과제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 얼굴이 이렇게 두 가지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얼굴이 더 비슷해 보이실까요? 저의 여러 가지 이 다채로운 매력들이 잘 드러난 그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돌려보면요. 이 그림들은 제가 만든 저작물이에요. 제 느낌이나 감성 혹은 어떤 스타일들을 담아서 만든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 어떤 작품에 약간 예술적 감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뺏긴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창작물 그리고 저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 그림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저작물은요, 복사, 배포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하게 되었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혹은 제 손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찍거나 캡처한 다음 아주 빠르게 웹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창작자로서 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것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복사 배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린 거죠. 이걸 이렇게 방지해서 저작물을 창작한 저한테 게시, 복사, 그리고 송출 같은 어떤 다양한 권리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저작권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창작자가 되겠죠. 어떤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그 PPT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저작 인격권이라고 해서 그 저작자의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는 것.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것이다 라고 도장을 빡 찍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가가 담아내고자 했던 여러 가지 느낌들이나 가치 혹은 제 사상들 그런 것들이 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어떤 보호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저작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저작권 관련된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 하면 대부분 이 저작 재산권에서 이 시비와 다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진이나 그림 같은 작품들을 어떤 공개된 공간에 게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어떤 전시권이 있습니다.
또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하거나 영화를 잘 출력해서 배급을 하는데 그때 이 발생되는 어떤 수익 분배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복제권, 배포권이라는 것도 있죠. 보통 이렇게 렌탈, 뭐 어디서 대여해서 무언가를 보고 또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예전에는 16mm 카세트 테이프를 빌려서 뭐 후레쉬맨, 바이오맨 같은 비디오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비용 발생과 관련된 어떤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로다가 대여권이 있습니다. 또 TV나 인터넷에 어떤 콘텐츠를 송출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이라는 것도 있지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영상을 뭐 혹은 음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 작품 속에 활용할 때 그 확인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운 콘텐츠에 다시 활용을 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활용 허락을 받을 때 고민이 되는 권리로서 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 제가 만든 것 말고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제 콘텐츠에 다시 활용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그런 다양한 저작권들 중에 그 어떤 권리에 활용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그 창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너무 골치가 아픈 거죠. 제 컨텐츠의 이 구색이나 어떤 완성도를 좀 기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제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다양한 콘텐츠들의 어떤 각각의 그 저작권들,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저촉되진 않는지, 제가 어떤 저작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물론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들의 소통들을 조금 더 쉽게 혹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많이 듣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을 넣을 경우에 조금 짧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음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그것의 어떤 상품성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대체제로서 이게 활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거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뭐 이를테면 그 커버곡, 제 이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좀 새롭게 다시 불러본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그 창작적 안무를 또 제 버전으로 다시 한번 구현해 본다거나 그러니까 댄스 연습 영상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모두 다에는 이미 누군가의 어떤 그 감성이 담긴 멜로디가 담겨져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몸짓, 어떤 무용적 아름다움, 뭐 그런 것들을 잘 담아놓은 어떤 안무 저작권이라는 것들이 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작권법을 다 어기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 간판이나 영화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영화 제목처럼 그 몇 개 되지 않은 음절로 구성된 어떤 문구들, 표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단어 수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외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 속에 포함된 어떤 어감이나 뉘앙스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하고 또 어떤 창작성이 가미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단어 수의 조합 모두를 이제 문제 삼는다면 그야말로 이제는 말 한마디조차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어떤 우려들 때문에 그 정도로는 창작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례별로다가 전문가들의 좀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뭐는 되고 또 뭐는 되지 않는 이 복잡한 이 저작권법.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고민이 정말 많이 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저작물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해서 수행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플랫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자가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또 그것의 수용자 혹은 감상자들이 조금 더 빠르게 편하게 그것들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어떤 접근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해 둔 곳을 그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혹은 작가들이 본인들이 그 만든 저작물들의 컨텐츠 하나하나를 전부 다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 각각의 저작권들을 대신 좀 관리해주는 그 대리 업무를 잘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부 플랫폼이나 그 업무 대행 업체들이 그 창작자들에게 저작물로부터 발생된 그 여러 가지 수익들을 투명하게 정산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가수 게리, 그 리쌍이라는 그룹의 래퍼인 그 게리가 그 음저협을 대상으로 그 수익 분배, 그 정산서를 요구했던 어떤 유명한 사건도 있었어요. 본인이 만든 그 음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지고 또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어떤 수익들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던 거죠. 물론 이 상황들이 잘 정돈이 됐고 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음저협에서 수익을 다시 재분배 받을 수 있었던 그 사건의 전개 과정이 있는데요. 이 사건들을 보는 주변의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게리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좀 유명한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언들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렇게 나의 권리를 이렇게 정당하게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한 어떤 창작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에 대한 아주 좀 안타까운 현실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의 저작권법은 사실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 저작권자, 그러니까 창작자, 그리고 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고 싶은 어떤 또 다른 창작자들도 그 너무 높게 책정되는 이 어떤 수수료들 때문에 그 중개 상황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그리고 그 창작물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 수익들이 실은 건별로다가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책정이 되는 것.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액의 지출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 누구도 참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이제 문제적인 상황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구조의 어떤 유통 시스템들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다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바른음악 협동조합이라는 그 단체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죠. 네이버에서 런칭한 바이브라는 이름의 서비스 같은 경우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은 그 수만큼 그 비용을 창작자들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그것들 아주 대대적으로 좀 홍보 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그런 클릭수, 실제 접근 수에 맞춰서 이게 정산이 되지 않았다? 혹은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오류들 혹은 보완 지점들이 참 많았다라고 또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겠지요. 네, 그런데 이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좀 열심히 지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동시에 좀 당장의 이 작품 공유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지금의 이 까다로운 저작물 유통을 좀 더
쉽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저작권 예외 적용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거 몇 가지를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당사자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찾기 그 정보 시스템에 콘텐츠명을 직접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웹페이지 안에 분류 카테고리에 따라서 작가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이 사이트에 아직 리스트업 되지 않은 콘텐츠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콘텐츠들이 이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지 않았고 때문에 그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계속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이게 문제는 그 나중에 그 원 저작자가 나타나서 왜 내 음악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을 했느냐, 내 사진을 그렇게 도용했느냐 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온다면 사실 나는 열심히 검색을 해봤다. 하지만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의 한계 때문에 도대체 당신을 만날 수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거기에 더해서 이걸 좀 활용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게 정말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또 눈앞에 맞닥뜨려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에 또 들어가 보면 여기서 그 공탁, 그러니까 법적 허락 제도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권리자 찾기 과정을 좀 다 거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 그 순서는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누군가의 음악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이트에서 열심히 검색을 했지만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다 라는 이 상황 자체를 서술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음악을 너무나 좀 꼭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해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정보 시스템에서 그 해당 음악 콘텐츠 사용료가 얼마면 적당하겠다라고 이렇게 책정을 좀 해줍니다. 원 저작자를 만나고 그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그 중간자 입장에서 이런 중개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떤 전용 계좌에 제가 입금을 해둠으로써 그 해당 사용자는 그 컨텐츠 활용 비용을 지급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네, 자유이용이 가능한 그 예외 항목들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세 가지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 저작자와 직접 소통하거나 혹은 법적 허락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저작물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교과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쓰는 그 교과서에 어떤 자료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그 역시나 그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약간 공익적 목적의 학습 지원을 위한 활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라면 역시나 저작권 내에 그 복제권과 관련된 활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그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 공간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 그 글들을 직접 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복지관에서는 기존에 출판된 자료들을 성우분들이 다시 본인들의 목소리로 읽고 그렇게 읽은 소리들을 녹음해서 오디오북으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역시나 그렇게 원고에 기반이 된 그 출판물 그리고 글을 작성한 작가님들에게 저작권이 있지요. 하지만 이거는 그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그 문화 접근, 문화 향유를 위해서 어떤 활용 허락, 활용 동의와 관련된 어떤 조건들을 좀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지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오디오북 같은 컨텐츠의 복제 활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원이라던가 혹은 지나는 제가 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통과해야 하는 터널 같은 공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항시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어떤 조각이라던가 미술품, 사진 같은 저작물은 촬영과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이 공익적 목적의 어떤 게시들이 이미 있었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협의들이 1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2차적인 복제라든가 활용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하게 권한이 이용될 수 있다라고 기입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항목들을 봤을 때 아마도 저처럼 영상 제작을 하시거나 혹은 어떤 출판물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 출판물이 교과서 제작물이 아니며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될 컨텐츠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진이 공적 공간에서 촬영된 것들이 아니라면 역시나 이에 어떤 항목 적용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좀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인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역시나 영상 제작자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컨텐츠와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화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것의 어떤 논리들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한번 구성해 보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어떤 논문들의 내용을 한번 인용하여 자막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어떤 내용, 그러니까 논문의 전반의 내용들을 제가 절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인용이라기보다는 그 저작물 활용이 되기 때문에 복제 혹은 배포와 관련된 별도의 활용 허락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반의 내용, 주로서 어떤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의 관계로서 아주 일부만 부분적으로 발췌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출처 확인을 좀 분명히 하고 이런 식의 내용에 있어서 일부분 참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다가 부분적으로 그 자막을 사용해 인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이 저작권 활용 동의에 있어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렇게 인용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전반의 내용들을 다 포괄한 부분에서의 활용이 절대 안 되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인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 종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부분적 활용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어떤 부분에 얼마가 활용이 됐다라는 그 출처와 어떤 분량까지도 정확히 표기되어야 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저작권 소멸 콘텐츠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저작권법이 정말 좀 오랜 시간 동안 나름 그것의 그 목적 그리고 다양한 활용을 염두하면서 법이 계속 개정되었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일본의 저작권법을 일단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국 사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그렇게 변형이 돼가는 와중에 그 한미 FT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원래는 기존에 50년이었는데 이 70년으로 기간이 20년 추가가 된 때가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떤 컨텐츠가 외부로 공개가 되어서 그 순간부터 70년간 원 저작자에게 그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권한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진 후에 그 70년간은 제가 그것의 활용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 소개드렸던 그 다양한 절차들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70년이 넘었다면 예, 그 저작자가 발휘할 수 있는 그 저작권 시한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컨텐츠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회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이 저작권 시효가 만련된,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70년 이상 된 어떤 컨텐츠들을 제가 찾는다는 것이 일단은 수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거기에 더해서 그 몇몇 개의 자료들이 과연 내 영상이나 출판물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판단에도 좀 많은 고민의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작권법 예외 항목, 예외 적용 사례라고 제가 그 5가지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이것들의 활용들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예외 적용 항목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그 경험이 적거나 혹은 이런 절차를 밟을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거나 혹은 이게 제작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소규모 프로덕션, 그런 경우 이런 식의 어떤 소통 그리고 비용 지출들을 한번 고민해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번째 영상에는 이 모두를 위한 창작권이라 말할 수 있는 CCL, 혹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CCL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숨만 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 그 다양한 어떤 창작적 아이디어가 너무나 좀 소중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창작자와 그리고 또 다른 창작자, 그리고 이것을 보는 그 감상자들 모두를 위한 저작권 CCL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